안녕하세요. 다원 정재엽입니다. 중동고 첫 번째 시험 총평 진행해 보겠습니다. 총평 이후에는 주요 문항 풀이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 방향까지 이어지니까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주요 문항 풀이를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반드시 살펴서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 또는 맞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최선의 방법으로 푼 게 맞는지 확실하게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총평은 세 가지 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다소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첫 시험이다 보니까 그 컷을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서술형 채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 촬영 시점은 현재 오늘 봤거든요. 오늘 시험을 보고 바로 찍는 거여서 채점에 대한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들이나 또는 제가 관찰한 난도를 통해서 컷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상 1등급 컷은 80점 언저리에 잡힐 거고, 사실 저는 83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서술형 채점까지 고려를 해서 85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기 1등급의 경합권은 75점까지, 그러니까 75에서 80점대 친구들은 기말고사 때 만회를 하면은 충분히 1등급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절대 힘 빼지 말고 전력 투구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부교재 반영에 대한 건인데요. 저희 이제 절대 등급 부교재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실질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은 5문항 정도, 26.2점 배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 반영 비율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1번, 2번, 3번 이런 문제들은 어느 교재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B 스텝 후반부나 C 스텝 정도 되는 문제들에서 변형된 것을 살펴보면은 5개 정도 되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 또한 뭐 모의고사 기출이나 타 교재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최상위권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체감이 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주 특징적인 문제들을 변형해서 넣기보다는 많은 교재에 있는 문항들을 변형해서 넣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러한 경향성이 다음 시험에도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던 대로 절대등급 열심히 풀고,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절대등급 C스텝을 변형을 2개씩 다 해가지고 1 더하기 2 형태로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공부해줘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요, 변별 성공했다는 거고요. 사실 이제 10% 1등급이 되면서 변별을 실패할 일은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하여튼 간에 변별이 성공이 됐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기말고사가 반드시 어려울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받아들일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 그렇다고 쉽게 나온다는 것이냐, 그렇진 않고요. 꼭 어려울 것이다 는 아니라는 거죠.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중간에서 70에서 75점 정도 받은 친구들은요, 기말이 좀 어렵고 본인이 잘 봐줘야 1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제 생각에는 난 이제 2등급이야, 난 이제 끝났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까 끝까지 하시고, 그리고 특히 경우의 수 파트는 사실 어떻습니까? 이 경우의 수만 죽어라 못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어요. 지금 1등급 받아오는 30 몇 명의 친구들 중에 경우의 수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친구들 10명 이상 있습니다. 그 친구들 아래로 내려가면 그 자리 채워서 올라가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고요. 반대로 이번에 잘 봐뒀는데 본인이 경우의 수가 좀 약해 라고 하는 친구들은 5월부터 빠르게 움직여서 약점을 채워 넣어야 될 것입니다. 주요 문항 풀이를 할 겁니다.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는 잠깐 넘어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옛날 생각하면서 들어보셔도 좋겠죠. 14번 선택형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확인해 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 4차 방정식에서 좌변을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건데, 상반 형태이기도 하고, 사실 인수분해를 좀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2개의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살펴봤을 때 일단 이보다 작은 서로 다른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 이 두 식의 판별식이 모두 음의 범위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방정식 모두 허근을 갖게 되는 건데, 근의 곱이 1이라는 점을 이용하면 역수 형태의 근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요, 여기에서 얘네들 허근이고 켤레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맨 끝에 한번 보시면 P 곱하기 Q가 1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근 뽑고 여기에서 근 뽑고 여기서 P, 여기에서 P, 여기서 Q 이런 식으로 뽑아야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 P, 여기에서 Q 이런 식으로 뽑을 수는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가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내용이 P 더하기 Q가 뭐 2차 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이퀄 0의 근의 공식으로 뽑아서 그 수를 보고 관찰을 한다던가 또는 뭐 여기서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넣는다던가 뭐 대입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들을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의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여러분 P 더하기 Q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하나 뽑았던 거고 모두 허근이기 때문에 P 더하기 Q도 허근이 됩니다. 여기에서 P 더하기 Q가 허근이 안 되는 유일한 가능성은 두 근의 허수부가 지들끼리 날아가는 건데 그것도 막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P 더하기 Q가 허근인 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나머지 한 근이 무엇일 것이냐 하면 P 더하기 Q의 켤레가 되겠죠. 그럼 P 더하기 Q의 켤레는 무엇이냐 했을 때 P분의 1, Q분의 1 합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결국에 A 더하기 B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근계수 2번 돌리면 그냥 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그냥 잘 짜여진 개념 문제입니다. 계산이 없어요. 자, 그래서 14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 서답형 3번으로 가면은 서답형 3번은 이제 항등식 문제가 될 건데요. 2차식 F랑 최고차 계수가 1인 다항식 G로 시작해가지고 뭐 나눈 못과 나머지가 같다. 나눈 못과 나머지가 같다. 이 문제는 사실 이 표현은 모의고사부터 해가지고 거의 모든 교재에 다 하나씩은 있는 문제인데요. 이 녀석들은 이제 식을 잘 세워봐야 되겠죠. 일단 가와 나를 통해서 G가 몇 차인지부터 한번 특정을 짓고 3차라는 걸 알았다면은 자, 여기에서 let 한 다음에 x 빼기 1의 fx 조건 가에서 가져오는 거죠. x 빼기 1의 fx가 gx 더하기 1의 어떤 상수배다. 0이 아닌 상수가 되겠죠. 그 k를 그대로 써가지고 조건 나도 체크를 해보면요. 여기에서 관찰이 가능한 게 gx 더하기 1, gx 더하기 1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gx 더하기 1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 f에 대한 항등식을 세우겠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항등식이 세워지고요. 여기에서는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x 더하기 k분의 p 이렇게 됩니다. x 더하기 k분의 p를 우리가 인식할 때에는 1차식이다. 그리고 k분의 p에 따라서 상수항이 결정된다.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우변에 x제곱이 있습니다. x제곱이 있어요. 그럼 이 x 인수 두 개를 좌변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x 빼기 1이 가지고 있진 못하니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로 우리는 케이스를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P가 0이 아닌 경우 즉 얘가 X를 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fx가 그냥 X제곱을 가져가게 되니까 여기선 그냥 gx가 바로 특정이 돼버립니다. 그 g에 따라서 g3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 나머지 경우 그러니까 P가 만약에 0이 되면서 이 녀석이 X를 인수로 하나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모순이 떠버리게 됩니다. 왠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뭐 그냥 여기에서는 일반 형태의 식을 때려 박아가지고 개수 비교를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사실 그것보다 좋은 거는 자 이거 이퀄 0 방정식으로 이해하고 이거 이퀄 0 방정식으로 이해한 다음에 자 이거 이퀄 0이 근 1 알파 베타를 갖는다 라고 하고 이 녀석과 근 정보가 동일할 수 있는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십시오. 여기에선 어렵지 않게 모순이 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3은 17로 답을 내고 마무리합니다. 다음 서답형 6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혀 어렵지가 않죠.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설정을 해놓고 그냥 연립을 잘 해가지고 판별식을 치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자, 이 문제는 아무래도 서술형이다 보니까 저도 서술형으로 모범 답안을 작성해서 가져왔습니다.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뭐뭐라 하자라고 선언하는 거 항상 잘 해주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정식에 각각 이제 근을 살펴봤을 때 둘 다 중근이니까 이제 판별식을 쓴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식을 처리하는 거에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 이 두 개의 식에는 m도 있고 n도 있고 k도 있게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k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k를 뭘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m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말하는 이 m
들이 이제 M1과 M2가 되는 건데 그들의 곱이 마이너스 7이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n을 소거하는 선택을 해주는 게 좋겠죠. n을 소거하는 선택을 통해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우고 이 녀석의 뭐 두근의 곱이 어쩌고다 하면서 k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문항 풀이는 여기까지 이 세 문항을 해봤는데 글쎄요, 사실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표본들이 지금 뭐 그렇게 잘 잡히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번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학 실력이 매우 높냐? 그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는 희망 놓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말고사 대비 방향에 대해서는 한 포인트만 잡자면 당연히 경우의 수가 됩니다. 경우의 수는요, 범위에 중복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봤던 거를 일부 기말고사에도 넣겠다, 뭐 이런 게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10문항 이상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많은 친구들이 이 분야를 그냥 아예 너무 어렵습니다, 손도 못 대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경우의 수랑 이제 2학기 넘어가면 도형의 방정식이 그러한 성격을 갖게 되는데, 자, 이 경우의 수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풀이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를 아직도 그냥 다 케이스 분류 막 해가지고 막 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케이스 16개 나오는데 그냥 다 깡으로 계산하고 손으로 다 적고 하는 친구들. 구조동지를 잘 볼 줄 알고 곱의 법칙을 잘 이용해가지고 곱셈 많이 치게 하는 방법,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자, 풀이 방법 자체를 개선을 해야지 문항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시간 압축까지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인지 오류를 진단하고 그걸 개선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단원에서 인지적으로 오류를 가져가는 게 아이들이 뭐 이제 순서를 부여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순서를 부여하는 그러한 풀이법을 습관적으로 쓰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짚어주고 이거 왜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풀면 안 되는지, 그러면은 또는 그에 앞서서 이런 상황이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 풀이법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인지 오류 자체를 개선을 못하면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단어는 되게 재밌는 게 못 풀어서 틀리는 경우가 적어요. 풀긴 풀었는데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특히 단답 서술로 가면은요, 당연히 정답률은 떨어집니다, 모든 단원에서. 근데 이 경우의 수 단어는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보기를 통해서 이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인지 오류 자체가 개선이 안 되면 풀었는데 틀리는 경우가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확통까지 이어집니다. 수능에도 발목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확통까지 고려해서 우리는 이 단원을 좀 확실하게 처리를 해놓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단기 특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10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6시부터 10시입니다. 저 수업을 통해서 당연히 첫 번째로는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제대로 다시 한번 배워보자. 아무래도 중학교 때 배우는 것들은 좀 겉핥기식일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 난도 문항까지 풀 수 있는 아주 기초부터 탄탄히 가는 그런 학습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풀이 방법 개선이나 인지 오류를 잡아내는 것 또한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맛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반 제한은 없고요. 재원생이랑 입반 예정자는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새롭게 합류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이 수업을 한번 들어보면서 저랑 스타일이 좀 맞는지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좋은 수업이라는 건 없습니다. 본인의 수준과 그리고 저와의 케미 이런 것들이 맞아야지 이게 좋은 수업이 되는 거니까, 자, 이 수업을 통해서 한번 맞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십시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은 중동일 하이퍼 한 반이죠. 중동일 하이퍼 반은 입반 테스트가 있는 반입니다. 공수 원투의 입반 테스트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내신 1등급 성적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 수업은 화요일에 재개강을 하고요. 5월 13일에. 그리고 화목 6시부터 10시 시간을 이용하고 있어요. 심화 개념, 유형 정보, 그리고 킬러까지 계속 가는 반이고, 이 수업에서는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신설하는 반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반은 역시 중동 1학년을 위한 반인데 입반 테스트가 없는 반입니다. 근데
입반 테스트는 없지만 학습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잘라내니까요. 굳이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학습 의지가 있는 친구들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을 만든 이유는 공부에 대한 의지는 충만하게 있는데 아직까지 방향을 잘 못 잡아가지고 못 치고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같이 한번 공부하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키워서 하이퍼반 올리겠다, 1등급으로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은 뭐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공부 습관과 공부량을 교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1등급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 아주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에 해당하죠. 공부 습관과 공부량을 똑바로 잡을 거고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수업 내용적인 측면들이나 기술적인 측면들은 당연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은 목표는 뭐냐면은 잘 배워서 하이퍼로 넘어가자, 그리고 1등급을 받아오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간표 보시면요, 화요일 6시부터 10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낮 시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시간표가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 화요일은 지금 하이퍼랑 같이 수업을 하게끔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 화요일 수업에서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하이퍼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보통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요.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자극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하이퍼 친구들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경쟁을 하는데 그들 중에도 본인보다 조금 잘 보는 친구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하이퍼 친구들은 조금 더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보면은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어떤 기수는 하이퍼 한 반만 하고 어떤 기수는 하이퍼 반 MD 반, 하이퍼 반 스카이 반, 이렇게 두 반을 운영하게 되는데 두 반을 운영하는 기수의 입시 결과가 항상 더 좋았어요. 서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인데요. 자, 이거 우리 중간고사 마치고부터 5월 13일부터 같이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한번 많은 관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총평과 주요 문항 해석,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준비 과정까지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 첫 시험 너무 고생했고, 잘 봤다고 샴페인 터트리지도 마시고 못 봤다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아직 기회 많이 남았으니까요. 아직 10번 더 남았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 봅시다. 감사합니다.